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촌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병기의 그 자동화하고 자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네, 이렇게 자주하고 자동화라는 이제 제목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포병 관련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같이 해 보시고 저희 그 블로그에 오시면 관련된 그 지문 등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부터 보시죠. Fast, lighter and faster. The self-propelling and automation are the conditions is essential for survival. 자주화라는 말이 있죠. 자동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쉽게 그나마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 이제 딱 눌러놓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그냥 돌아가는, 어, 작동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겠고요. 자주화라는 건 이제 자주포라는 말을 이제 좀 들어보셨죠? 이런데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주포라고 돼 있죠, 여기가. 자주포라고 하면 스스로 굴러갈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엔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스스로 코가 움직여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self propel이라는 말로 스스로 추진한다라는 그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단어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자동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오토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떤 지문을 한번 따봤어요. 차량 같은 것들이 이제 오토마이제이션 이렇게 하면 자율이라는 말을 쓰죠. 자율이라 하면 스스로 어,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스스로 추진력을 갖고 앞으로 움직이는 이 자주화하고는 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자주화, 자율화, 오토마이제이션 이렇게 구분을 각각 해주시고요. 자, so no matter what they say, yeah, artillery is one of the crucial force constants determining victory or loss in combat. 자, 이 상수라는 말, 항상 변하지 않는 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항상 상자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 승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전력 상수라는 거는 이 변하지 않은 수처럼, 늘, 언제나, 붙박이처럼 있는 그런 요소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력 요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력 승수는 이제 이 승수라는 말이 몇 배로 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곱하는 수.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전력 승수가 예를 들어 포병이 전력 승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 포병을 통해서 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 몇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건 force multiplier 이렇게 되고요. And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cutting edge weapons and the rapidly changing war environment, uh, the artillery and especially among them, the self rather the towed artillery is facing a green dark clouds for its future. 자, 견인이란 말이죠. 이건 말 그대로 무언가가 끌어서 간다는 얘기에서 자주포의 반대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림자는 여기서는 뭐 나무가 진짜 그림자를 들이오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섀도우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바꾸고자 한다면 다른 말도 좋은 게 있죠. 클라우드라는 말. 그래서, 암울한 어두운 그림자, 대신에, 음, 구름, 먹구름식으로 dark cloud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이 드리우다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dark cloud is over the future 이렇게 하시거나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facing으로 했는데 그 이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건 그림자 밑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들이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앞에서부터 왔으면 the cloud 내지는 그 shape is something is under the cloud is under the shade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shadow. 자, 그 네. And the uh, commanding general James Laney of the U.S. Army the Futures Command said that in a recent public occasion that the third gun has uh, it has no more efficacy, and uh, his remarks were intended to convey that it will be rapidly divested within the U.S. military, U.S. Army, thus fueling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towed artillery. 사령관 할 때 조직하고 딱 붙였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사령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커맨더 이렇게 하죠. 커맨더 of 사령부 그러면 부정관사 특히나 어를 붙이시면 그게 그냥 일개 지휘관이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커맨딩 제너럴 내지는 커맨딩 오피서 추천하고요. 효과하고 틀리게 이 효용이란 말이 있죠. 효과라는 말은 그냥 어떤 목적에 맞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든가, 어느 정도 실적을 거뒀다든가, 이 효용이란 말은 효과 플러스 알파로 이제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useful의 개념이 추가된 efficacy가 좋습니다. 자, 도태라는 말은 군사용, 이게 이제 우리 자연 도태설 그럴 때 쓰잖아요. 뭐 환경 같은 거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군사용으로 divestiture, 꼭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디커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도태 말고, 이 커미션, 전차 같은 것들이 이제 취역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취역 해제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취역을 하기도 하는데, 디커미션. 그리고 퇴역은 이제, 사람이든 장비든 똑같습니다. retirement.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끝나는 거죠. 재취역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efficacy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효용성에 대한 실례로 한번 그 담아 봤고요. 어, the threatened future of towed artillery. Unlike the self-propelled artillery seeking a way out through, for instance, improved hit rate, the firing range extended munitions, and a robust, sturdy vehicle hulls. The future of the towed artillery faced with clear uh, limitations for developmental possibilities is only grim. 자, 이 명중에서 스트라이크 같은 것도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트라이크는 군사용으로 타격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게 공격을 가하는 건데 명중은 그 관역에 정확히 꽂는 거죠. 그래서 히트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 연장탄 할 때 이게 폭탄인지 포탄인지 잘 모르죠. 그러시면 이제 뮤니션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일단 그 선체, 기체 이렇게 하고 요거 차체라는 건 그 지상 차량의 그 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HULL. 그리고 선체, 배 같은 경우에도 HULL, hull 이걸 쓰는데요. 기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동체를 fuselage를 쓰죠.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셰시 관련해서는, 어, 조금 더 이 차체에 관련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항공기에 보시면은, 항공기는 이제 그 퓨셀라지가 있죠? 이게 그 몸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퓨셀라지라고 해서 동체라고 하죠. 그, 그거에 이런, 다른 그 부위들을, 파츠를 쭉, 포함하면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게 에어프레임이 됩니다. 날아갈 수 있는 그 동체. 그래서, 에어프레임, 기체, 동체,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셰시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셰시라고도 쓰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셰시라고 해서, 이 최소한의 그 뼈대 같은 거죠. 그래서, 차의 동체 위에 그것들을 받쳐주는 최소한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차대라고 그러죠. 차대. 그 셰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항공기하고 선박 쪽으로 들어가면, 차체, 차대, 이 차량은 그렇게 하잖아요. 차대 이렇게 하는데, 어, 기대,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경우에 동체에다가 동대, 뭐 기체에다가 기대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실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어떤 분이 이게 항공기 속에 내에 들어가서 아까 차량으로 보면은 그 이렇게 금속재로 해서 그 뼈대만 갖춰져 있는 모습이 그 항공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뼈대 같은 것들을 이 셰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골격이라고 그러죠. 동체 골격. 그 동체 골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 파트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 보실까요? 그 다음에 사거리 할 때 아까 이 총을 쏴서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예를 들어 뭐 쉽게 쉬운 예로 뭐 이 총의 사거리는 천, 천 메타다, 1천 메타다. 그러면 그 최대한의 날아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총을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럴 때 레인지를 쓰시고, 이 군에서 쓸 때 이게 가끔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원거리에서 그 사격을 했다. 총을 가지고 사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먼 거리에서 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long distanc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차라리 from afar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서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명중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 관역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이제 히트, 명중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히트가 정확하게 이 관역 꽂아주면 히트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accuracy가 정확도라고 그래서 이 관역 중앙에 얼마나 근접하게 한 번 쏴서 맞히느냐, 정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recision은 정밀이라고 해서 다시 쐈던 곳에 얼마나 다시 한번 쐈을 때, 어, 처음에 쐈던 지점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이걸 재는 거죠. 측정하는, 그걸 정밀이라고 하죠. 같이, 엮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so, uh, the, the towed artillery, which has to rely on the, manpower of all on manpower of service members, ranging for the a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the uh, artillery's heat dissipation to loading uh, to fire and reload
and to position switch has a critical, deadly weakness that its velocity is slow compared to its self-propelled counterpart, which can be automated. 자, 다소 이제 이 빡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열은 이제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걸 release 말고 정식으로는 dissipate라는 말을 씁니다. dissipation. 자, 그리고 발사 후 장전은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서부터 하고 after fire 뭐 이런 구조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발사 후 망각이라고 해서 총을 쏘고 나서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알아서 가서 그 관역을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fire and forget 이런 구조를 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응용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속도라는 말이 있죠. 속도라는 말이 어, 물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속력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빨리 가서 어느 정도 속력으로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이동하느냐 그 개념을 측정하는 게 속도라고 해서 velocity가 되죠. 자,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And of course, by self by enabling self-propel self rather by automating the loading and fire for artillery shells and charges and e- equipping the artillery guns with an engine the rather towed guns enabled to run on its own are appearing. However, it seems it is hard to call it a perfect alternative when compared to the self-propelled counterpart. 자, 이렇게 해서 음, 자주 아까 제가 처음에도 위에서도 썼는데요. 자주포 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자주포와 그렇지 않은 견인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의 거를 뒤에다가 포를 또 한 번 쓸 필요가 없이 그 상대 역할, 상대자를 나타낼 때는 카운터파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예를 들어 이 한국 대통령, 뒤에가 미국 대통령, 그러면 뒤에는 his US counterpart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러시면은 딸려 있는 각주 마저 보시도록 할게요. 전력 승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force multiplier. 자, 그리고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다 이렇게 해서 석상이란 말은 오케이전으로 정식으로 써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했죠? 자, 기체, 선체, 셰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사 망각도 됐네요. 자, 속력은 뭐라고 했죠? 스피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주실 게 이제 속도라 그러잖아. 속도라 그러면은 달리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쓰는데 묘사로 예를 들어 작전 속도라든가 뭐 과제 수행 속도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그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잖아. 그 과제 수행 속도라 그러면 물리학적으로는 원래 velocity인데 그걸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묘사로 하실 때는 속도가 speed, 그다음 tempo, 그다음 pace 그렇게 해서 작전 속도 그런 미군이 operational tempo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정리가 얼추 된 것 같으네요. 네, 오늘 하신 내용 잘 소화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다거나 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